신발 사러 가시면 저 270 주세요. 흰색 신발로 제 발에 좀 맞아 보이는 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굳은 살 없애는 법, 그리고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발 선택 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 있어서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건 가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몸에서 힘이 가해지면 이 압력이 특정 부위에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진 부분들이 지면 발력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다시 우리 발로 밀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특정 부위에서 충격 흡수가 되지 않을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해지는 압력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압력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갈 때 그런 부위가 점점 붉어지거나 또는 굳은 살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로 변형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고 바닥 부분에 있어서의 느낌을 잘 감지를 못한다거나 통증이 생겨서 그 부분에 힘을 못 주면 우리가 제대로 힘을 주고 지나가야 되는 경로 패스가 끊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제대로 딛지를 못하고 발 외측으로 힘을 디딘다든지 중간 부분 정도에서 발을 디디는 걸 끝내버린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발 쪽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서의 관절의 움직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보폭도 짧아지고 보행도 굉장히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툭툭 이렇게 걷는 그런 형태로 보행이 변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존적으로 처치하는 형태로 인솔에 대한 서포터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호주,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처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 내측으로 발이 많이 무너진다거나 외측으로 많이 무너진다거나 발 앞쪽으로 밀고 나가는 가로, 횡하치 부분들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발 내측, 외측, 앞쪽에 있는 횡하치 부분들의 도움들을 만들어줘서 발이 이렇게 도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측으로 특정 부분으로 많이 기울어진다거나 외측으로 특별하게 많이 기울어진다거나 앞쪽으로 많이 퍼져버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압력의 잘못된 분포를 이 인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잘 서포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솔 같은 경우에 잘못 사용하셔서 첫 번째 경험이 안 좋으셔서 저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다지 유용한 처치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과거에 경험하셨을 때 굉장히 소재 자체가 단단한 형태로 나왔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너무 단단한 것들을 발바닥에 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이든 다리든 부러졌을 때 기브스 같은 경우를 해서 너무 부목을 단단하게 하고 오래 있으면은 주변부에 이제 근력이 다 빠지거나 우리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뻣뻣해지거나 이런 형태의 변화들을 겪고 제대로 그 부분에 힘을 딛고 오히려 걷지를 못하는 형태로 근신경계가 약화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과거에 PP 소재라고 해서 그 폴리프로필렌 형태의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한 형태의 소재들을 열을 가해서 변형하는 소재들만 썼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TPU라든지 또는 폴리우레탄 소재라든지 또는 오솔라이트 소재, 그리고 포론 소재, 굉장히 많은 소재에 있어서의 혁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발의 기능들을 굉장히 탄성 있게 잘 잡아주고 또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도 발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고 발이 그다지 뻣뻣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발 상태가 얼마나 좀 뻣뻣한지 또는 발 구조 변형이 얼마나 많은지, 충격 흡수가 특히 뒤꿈치 쪽이라든지 앞쪽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많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계측 평가를 해보고 그에 맞는 형태의 소재를 권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발부터 먼저 딛고 지나와 주시고, 네, 이쪽에서 오른발 딛고 지나가시고, 발 형태를 이제 장비로 다 측정한 부분들이고요. 크게 봤을 때 발 길이, 너비, 둘레, 그 다음에 아치 높이, 발등 높이, 뒤꿈치의 너비, 이렇게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오른발과 왼발의 어떤 차이가 질 때를 보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왼발이 훨씬 더 발 너비가 넓어져 있잖아요. 이제 발 너비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발볼 너비가 이제 많이 커져 계시면 그 이야기 자체는 횡하치가 무너지면서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발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발 아래쪽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실 확률도 많이 높아지실 수 있겠죠. 족저 압력을 저희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붉게 짙게 나온 부분이 이제 압력이 가장 이제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맥스 값에 가깝게 올라가 있고, 우리가 설 때 뒤꿈치나 앞쪽으로 좀 많이 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굳은 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발 앞쪽 이 부분이라든지 발 뒤꿈치 부분이라든지 특히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이런 부분들이 굳은 살이 많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어떤 요소가 그 점점점 압력 포인트가 이렇게 짙게 붉게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무지의 반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세요. 무지의 반증이라고 하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외측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휘어지면서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들 길이에 대한 것들은 보통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우리가 볼이 좁은 사람이 있고 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발등까지의 이 둘레의 이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발 안에서는 1, 2mm만 차이가 나도 우리가 이 관절을 움직이는데 제한을 가해요. 팔이나 손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주변부를 뭔가가 감싸고 있어서 얘가 관절 가동 범위를 제한해 버리면 당연히 그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뻣뻣해지면서 근기능이 떨어질 거잖아요. 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아래 등 높이도 너무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겠죠. 크게 보면 발 이제 앞쪽에 있는 관절, 발 가운데 있는 관절, 그리고 발목 주변부 관절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걷고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약을 가해버리면 발 부분에 있어서 엄지발가락 쪽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이 발 가운데 뼈,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발 앞쪽은 보통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이 관절 부분들이 내측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은 외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면 지면을 제대로 밟고 걷지를 못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 당연히 발 관절 부위에도 통증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시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압박 통증을 받게 되고 심해지면 이제 염증성 또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보행생체 역학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면 누군가가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발, 저 신발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어떤 선입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각양각색 형태의 발 타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 아치의 높낮이도 다 다르고요. 발 족궁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고 거의 평발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고 발등 높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발 뒤꿈치 부분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발 너비가 굉장히 넓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넓은 사람들은 신발에 발이 끼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좁아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이 끝까지 밀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앞쪽이 이렇게 꺾어져 버리는 햄머 토우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발가락이 휘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변형들도 굉장히 잘 되십니다. 본인 발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측 평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뒤꿈치의 너비, 그리고 발 아치의 높낮이, 발등 높이, 그리고 발 너비, 그리고 발 둘레, 발 길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제품의 특성들, 나오는 제조사의 특성들, 그 나온 제품들 중에서 나와 있는 스타일의 특성들을 보시고 내 발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신발의 라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의 발처럼 본을 뜬 거죠. 본과 내 발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본을 가진 브랜드나 어떤 스타일을 찾아내시는 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신발 사러 가시면 우리 보통 뭐 이야기하세요? 저 270 주세요. 또는 뭐 흰색 신발로 제 발에 좀 맞아 보이는 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발 길이, 여기 너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둘레 이 부분을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신발 기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신발들 같은 경우는 이 규격 제품들이 제일 많아요. 260을 산다, 240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규격의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 발은 그것보다 만일에 옆으로 2mm 정도 더 넓다, 4mm 더 넓다, 6mm 넓다에 따라서 2mm씩 늘어나면 제품이 E에서 이 2개, 그 다음에 이 3개, 이 4개 이렇게 규격들이 늘어나거든요. 너비는 조금 더 넓게 늘어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규격들을 감안을 하셔서 저는 260에 3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품에 따라서 저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알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또는 저희 브랜드에서는 그런 제품들은 취급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신으실 때 항상 발볼이 낀다든지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 너비나 둘레에 대한 규격을 좀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는 규격의 제품 그런 제품들 요즘은 온라인에서 서치가 또 간단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조금 아셔서 그에 맞는 제품들을 피팅해 보시면 훨씬 더 본인의 발관절을 잘 쓰셔서 바른 보행을 하실 수 있는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예방의학회에서 추천드리는 걷기 시간 자체가 보통 1시간 이내 8,500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모든 형태의 어떤 질환에서의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이내로 걸었을 때 발에 있어서 크게 어떤 부담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선택하신 신발을 신으셔도 괜찮으세요. 단단한 쪽으로 갔더니 발바닥이 좀 많이 뻣뻣해지고 회복에 하루 이틀 이상이 충분히 시간이 가도 회복이 발바닥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조금 더 쿠션이 있는 제품으로 바꾸셔야겠죠. 발바닥에 쿠션이 많은 맥스 쿠션 제품을 신었더니 발목이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걸었을 때 발이 뭐 외측이나 이렇게 힘이 나갈 때 굉장히 발이 외측으로 꺼져버린다. 이런 형태의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걸었을 때 지면에 대한 느낌이나 안정성을 찾기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분 발에 있어서는 쿠셔닝이 좀 더 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쿠션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줄어든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뒤꿈치 쪽에서 한 3cm 정도? 앞쪽은 한 2cm 정도, 그래서 앞뒤 단차가 한 1cm 조금 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있는 쿠셔닝들이 가장 일반 어떤 스탠다드 값들이고요. 이게 이제 한 5cm 이상 되고 앞뒤 단차가 커지면 맥스 쿠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신어보시고, 제가 어떤 그분의 발을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사람들마다 발 형태의 근막의 또는 근육의 그 상태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로 그 쿠션의 두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천에 나가서 걸어보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렇게 걸으시면 오히려 관절에 통증이 더 심해지실 텐데 형태로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번 정도는 계측평가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이나 운동을 하는 유의미한 상태로 우리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